두 분의 러브 스토리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이모가 이제 한복을 만드셔서 이제 생활을 끌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요종에는 다 한복을 입으셨대요. 그랬죠. 여자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모가 한복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주고 이제 이랬는데 우리 조카가 이제 선우용녀다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한테 막 졸라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야. 추진력 보통 네, 아니네. 그거는 맨날 전화 받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막 쓰는데. 그게 한번 봅시다. 네, 이걸로. 근데 괜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홀릭됐다. 전라도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말도 재밌고. 그래서 말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만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완전 선우용 선생님 인기 하늘이 찌를 때 아니셨어요? 데이트를 좀 몰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난 그때 서울 데이트는 꿈도 못 꿨어요. 왜냐면 차 타고 저 청평으로 갔지. 맞아, 그때는 그랬어. 청평에서 배 타고 또 들어가면요. 예?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돼. 어. 섬에.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뭐 찌개니 뭐니 다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먹고 그리고 뭐 결혼하면 뭐 하얀 집을 짓고 막 그렇지. 그때 꿈이지. 그죠? 그게. 그리고 막 자기가 노래 불러주고 뭐 근데 보통 그때 배가 많이 끊기지 않은데요? 절대 왜냐면 우리 남편이 일단 그걸 다 사서 몇 시에 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킨십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맛있게 먹고 인내심 대단하다. 스킨십을 안 해? 안 했어요. 아무도 전혀. 없는데? 손도 안 잡았어요. 히트가 막 나오는데 절대 하트가. 손도 안 잡고 그냥 뭐 찌개니 뭐니 해주고 먹고 맛있게 먹고 자기가 괜히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제 배가 오면 이제 배 타고 오면은 빨리 8시 안에 이제 집에 보내주고 아니 근데 얘도 안 했어. 이게 얘도. 너무 막누님 이상한 게 아니 손도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우리 용녀님이 연예계 1호 혼전 베이비 임신. 뭐든지 일요일에 아니 손도 안 잡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손도 안 잡았는데 혼전 임신이 무슨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좀 민망하지만 아니 누님이 이건 사실이야. 가서 노래만 왜냐면 듣고 나왔는데. 사실 남편이 팔남매 맞이야. 네. 맞이다 보니까 집에 이제 엄마 아버지 왔어요. 인사하려더니 엄마 아버지가 저를 안 받더라고요. 왜냐면 반대하셨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난 그때 몰랐어요. 그냥 우리 남편이 나보러 잠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그게 따라간 게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혼전 임신이 됐고. 남편이랑 그냥 그쪽에다가 그냥 나는 근데 H. 여기가 이게 집 같은 거예요. 네네. 호텔 방이 아니라 이렇게 집이에요. 저기 저 하늘도 뒤쪽이에요. 하늘도 보이고 너무너무 네네네. 좋아요. 뒤쪽에. 그러니까 내가 난생 처음 그런 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좋죠. 거기를 우리 아빠가 20일 동안 나를 거기다 놓고 아침 점심 다 해줘.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자유 시간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어머 이런 날도 있구나 싶어.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생긴 거지. 선생님이 진짜 그 시절에 이제 6개월 만에 주인공 따고 이러면서 쭉 하시면서 연기에 푹 빠지셔서 다자콜릭이 되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13편을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동시에. 이게 한 무대 13군데는 안 들어갔어. 그렇죠. 한 무대 13군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3편을 동시에 출연하셨다고. 와. 정말 그때는 애도 생겼겠다. 내가 지금 그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시동생이어서 우리 딸 아들, 우리 남편이 이제 당해가지고 맞아. 이제 돈 이제 당하니까 내가 가장이 되니까 돈 벌어야지. 직장이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직장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처녀 때는 영화 하자고 전화가 오면은 저기 포옹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서 안 할래요 이랬었어요. 러브씬 있냐고. 러브씬 있냐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네. 또 집 형편이 그러니까 러브씬이고 뭐고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했어. 우리 엄마도 했어. 영화 유정에서 우리 엄마 역할도 했어. 막 하는 거야. 진짜 그냥 가리지 않고 들어오면 다 하는 거야. 맞아.
정말 그 러브씬의 기억이 나는 게 있어. 네. 정말. 아유. 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찍을 때는요, 막 눌러가지고 내 대사도 못할 정도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러브씬 하면 나도 좀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잖아. 근데 당신 막 이렇게 너무 하니까. 좋아갖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몰입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몰입을 한 것도 있고, 이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게 있고. 신성일 선생님을 너무너무 리드를 잘하는 거야. 나도 해봤는데 정말 니들 잘하셔. 어떤 식으로 잘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네네. 떨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손이 가면 너는 이렇게 뻗어서 일로 가. 그렇게 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맞아, 맞아. 자기 러브씬이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자가 연기하기가 좋더라고. 맞아. 역시. 그리고 상불에서 내가 이제 조연상 받은 거잖아. 그래서 잘해. 야, 아니 근데 진짜 13편을 동시에 촬영을 하셨다. 그리고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하셨다면 사실 금전적으로도 그러면 좀 많이 좋아지시고 풍족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요, 국 가지고 있고, 또 밭도 가지고 있고, 청담동 집 가지고 있고, 야. 그리고 또 밭도 있었어요, 그때는. 네 채를 가지고 야, 있었는데. 도그날이면은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엄마 옆집 아줌마는 왜 집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 집에 있는 엄마 맨날 나가니까.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가회를 시켜본 적이 없고 너무 미안해. 가회가 뭐야. 그냥 학교 갔다 왔다 하면 그만이고. 그래 그때 언니 일 한참 많이 할 때 사무아파트 갈 때 나도 그래서 가봤어. 내가 그 집에. 그때 우리 언니도 미국에 있고 우동수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야겠다. 애들 데리고. 거기에서 이제 식당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구나. 봉제 공장도 하고 식당도 예. 하고 네. 미용학교도 다니고 다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여기서 그렇게 막 13편을 동시에 하고 근데 유명했는데 나는 갑자기 미- 다 접고. 나는 미국에서 미용학교 다닐 때 예. 한국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미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미국 왔으니까 미국에서 정착해야 된다. 난 여기서 이제 그렇죠. 자리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용학교를 다닌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웨스트우드에 취직이 됐어요. 네. 졸업하고 취직이 돼서 거기서 20일을 일했어요. 그러는데 황운지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식당 안 하고 그래서 내 안 하는 좀 미용은 하고 있다 하더니 역사는 흐른다는 걸 하는데 장미의 엄마 역할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말했더니 우리 딸은 엄마 잘 됐다 가라는데 되게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네.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쓰고 일했어요. 와. 희한하게. 그때 이후로 그게 팔짱가 봐. 야, 근데 그 수많은 경험들이 이제 연기로 이제 이어진 건데, 야, 드디어 운명의 작품을 만납니다. 그래요. 용녀, 묵지마, 찌는 오지명, 용녀. 정말 내가 출연한 작품 중에서 가장 애정을 갖고 그렇지. 있는 작품이죠. 사실 감사한 왜냐하면 작품도 좋지만 그때 내가 집도 사고 그때 돈도 모으고 이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작품이에요. 맞아, 그죠? 맞아. 네. 제가 원래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솔직히 잘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남편이 뭐라 그러면 네네네네 하고 그런데 순풍상부니까 하면서 내가 그때 갱년기였나 봐. 그때 캐릭터를 그냥 확 바꾼 거예요. 내가. 나도 그냥 묵혀있던 한 번 그냥 걸. 남편한테 소리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밤 12시 들어와도 밥 차리라 그랬어요. 밥 그랬는데 네. 그때는 좀 미치겠더라고. 새벽 5시인가 들어가는데 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당신은 나만 보면 바빠. 당신 속망이 없어. 당신 차려 먹어. 그랬더니 깜짝 놀랬겠다. 이 여자가 미쳤나 보다. 한참 쳐다보더니 현타 왔겠다. 슬며시 걸어가더라고요. 어디로? 그러더니 이거 어떻게 열지 이래. 뭘요? 잡아당기면 되잖아. 냉장고를? 근데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더 다정하게 말해줄 걸 하고 우리 남편이 말년에 치매에 파킨슨을 앓다가 4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일도 하면서 형부 그 간병하느라고 많이 힘들은 거 기억나요. 맞아요. 네. 많이 힘들었어. 아휴, 환자를 돌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죽어나요. 24시간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4년 치매를 앓고 돌아가셨는데 남편 보내고 나니까 이제 제 몸이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녹화 중에 중단하고 맞아. 내가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뇌경색이라는 병을 발견했는데 유병옥 선생님이 이제 손 들어보라 그래서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뇌경색. 녹화 날이었어요. 예, 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손혜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말투가 어눌해지시고 그래서 잠깐만 좀 잠깐만 좀 녹화 잠시만요 하고 선생님한테 좀 봐달라고 말씀드려 같이 녹화를 하고 있었죠. 정란 씨가 네. 건강 프로그램 많이 네. 알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했더니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들어보라는데 이쪽 손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네. 안 들었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뇌경색 같으니까 빨리 응급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녹화 중단하고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 안 갈라 그랬어. 그냥 맞아, 안 녹화하고 가려고 간다는데 안 된다고 이 선생님이 빨리 가시라 그랬어. 그때 어이구. 심지어 근데 운전도 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간다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막. 아니 팔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를 이렇게 안 하고 신세지기가 근데 싫으신 진짜 거야. 김경란 씨하고 우리 유병욱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이야.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는 게 내가 복이죠. 저도 기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밥이라도 사주려고. 야. 근데 어쩌다가 뇌경색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방송을 계속했으니까 촬영할 때는 웃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근데 올라가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스트레스,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고혈압 약을 내가 끊었지. 우리 딸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를 끊었는데 그게 시초였나 봐. 그냥 혼자 끊으신 거예요? 야, 선생님, 정말로 고혈압 약은 자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저희 반드시 좀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시청자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게 혈압약은 마음대로 끊었다가는 정말 뇌경색, 뇌출혈 이런 뇌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좀 무사하니까 너무너무 천만다행이지만 거기에다가 선생님처럼 마음대로 혈압약을 끊으시면 치매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야. 치매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치매 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치매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는 사실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이 너무 병이에요. 그가 간병하는데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죠. 문 열고 사라지는 건 아주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치매 환자 보호자셨잖아요, 두 분이. 그래서 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분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요, 거동이 불편하신 이 치매 환자분이 고속도로 갓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아유, 다행히도 지나가시던 운전자분이 발견해서 무사히 인근 지구대로 모셔졌다고 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처럼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힘들게 하는 질환이죠. 이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족이 간병하는 비율이 90%라고 합니다. 자, 근데 치매라는 병은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감정이 필요하니까 보호자 10분 중에 3분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어떡해. 또 10명 중에 절반은 노동시간을 축소해서 이 치매 환자를 모신다고 그래요. 문제는 단순히 이런 경제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간병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실제로 이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75%는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여러분 혹시 치매가 전염된다는 사실 알고 네? 계신가요? 전염이요?
왜냐하면 이 치매인 가족이 있으면 다른 가족의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부는 평생 같은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배우자 역시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치매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근데 2배나 높다면 이거는 진짜 전염이 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그럼 부부만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자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일한 생활 환경이라는 조건 외에도 또 다른 치매 발병 위험 인자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가족력입니다.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치매는 가족력이 상당히 강한 질환이잖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약 7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치매라는 질병은 목의 유전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치매일 경우 딸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을 확률은 약 8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의 유전? 와. 이건 내 얘기 같은데.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아유, 이거 오늘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야. 80%? 네, 그런데요. 이 치매 환자의 배우자, 가족력 말고도 또 강력한 치매 고위험군이 존재합니다. 바로 중년 여성입니다. 중년 중년 여성도 녀석이 왜? 중년 여성이 참 여러모로 힘듭니다. 지금 이게 웅성웅성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커진다. 그리고 또 뭐 특히 중년 여성분들 더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중년 여성분들이 2가지 유형의 치매에 다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치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혈관 건강이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혈관성 질환으로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뇌에 이런 독성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등이 뇌 세포의 손상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치매가 어떤 거세요? 알츠하이머는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네.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은 뭐다? 한마디로 부재 중인 뇌세포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딜 부재주는 거야? 부재중이 뭐야? 나갔다고. 뭐 세포가 전화 부재 중이면 말 안 받는 그대로 거예요? 그냥 놓고 가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 안 받나 아니에요. 봐. 부재 중.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연결이 안 되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세포는요, 이 세포끼리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는 노화와 함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재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을 잘해주려고 해도 받을 세포가 없거나 아니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은 정보가 저장이 안 되고 안녕 폐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말로 이게 지워지는 거죠.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혈관성 치매는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다음으로 흔한 치매 유형인 이 혈관성 치매는요. 아까 전에 부재 중인 뇌세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명을 잃은 뇌세포 때문에 발생합니다. 뭐지? 네, 이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오히려 터지면서 이 뇌조직이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뇌세포가 사멸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뇌에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가 올 수 있다고. 이거 정말 무섭다, 언니. 그나저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치매는 정말로 안 걸리고 싶어요. 맞아요.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의 1위로 치매가 선정됐는데요. 이 앞서 중년 여성들의 고위험군이라고 한 이유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완경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데 완경 후에 이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혈관이 좁고 딱딱해지면 뇌혈류가 감소하면서 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완경을 하면서 이런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급감하게 되면서 이 기능 또한 저하되는 거죠. 실제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치매 환자는 전체의 37.7%에 그치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여성 치매 환자는 62.3%에 달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매 역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즉 치료에 딱 필요한 시간이 있죠. 뇌세포가 점차 기능을 잃어가고 뇌의 생명의 기능이 점점 꺼져가는 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건망증 이렇게 여기신 분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치매랑 건망증이랑 이거를 어떻게 이 구별할 수 있는지. 야, 이건 궁금하다. 예. 제가 김영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제 저녁에 혹시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면 아니 뭐 먹었어요. 간단한 거 드셨어요? 고기 먹었어요. 면이라며요.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서 마지막에 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 드시면 예, 예. 이거 먹어봐요. 저 걱정된다고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면 그랬다가 아차 고기 먹고 면 먹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힌트를 드렸을 때 기억을 하시면 이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이에요. 근데 심하네. 경도인지 장애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면 이게 경도인지 장애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복용 중인 약을 챙겨 먹는 것을 계속 잊으시는지, 이미 했던 얘기를 처음 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귀걸이나 반지 이런 귀중품을 어디에 놓고 네. 누가 갖고 갔나? 이렇게 의심한 행동,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경도인지 장애, 치매의 전 단계로 의심할 수 있고, 네. 이 순간이 바로 치매 예방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경도인지 장애 환자 수예요. 보세요. 이 그래프의 이 커브가 어떻죠? 급속도로 늘어가는 걸 맞아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5분 중에 한 분이 경도인지 장애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